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파르르하는 눈떨림 증상,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이 증상이 우리가 피로가 쌓였을 때나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떨림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과 눈떨림 증상이 어떻게 연관이 있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한의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사실 눈꺼풀 떨림도 어려운 병이고 역류성 식도염도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사실 한꺼번에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눈꺼풀 떨림이라고 그러면 이 풍이고 안면마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이거는 분명히 신경성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신경성 질환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좁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눈꺼풀과 역류성 식도염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꺼풀은 비위와 연관된다.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눈꺼풀이 비위와 연관이 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꺼풀은 분명히 비위에 속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눈은 간에 속하죠. 간의 구멍이라고 그러죠. 근데 눈꺼풀은 아래 위가 비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눈두덩이가 두툼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눈꺼풀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는데 두툼한 사람은 대개 보면 밥맛도 좋고 뭐든지 잘 들고 욕심이 많아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두툼한데 욕심이 많아? 무슨 욕심이 많을까요? 뭐든지 내 입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소화불량. 근데 내 욕심대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들이 잘 와요. 눈꺼풀이 얇고 쑥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개 보면 입맛도 별로 없고 위장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눈이 그렇게 쑥 들어가지 않는데 큰 병을 앓고 나서 눈이 쑥 꺼져 들어가면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것은 심지어는 어느 부위에 가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위험한 병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눈꺼풀이 얇으면 쑥 들어간 사람은 위장이 무르녹은 거예요. 위장이 무르녹았다는 뜻은 뭐냐면 위장이 큰 병이 걸려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이 얇으면서 쑥 들어가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섭생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은 가볍게 들고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고 식사도 내가 아쉬운 만큼만 들고 이런 생활의 법도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평소에 지켜야 돼요. 그래야 큰 병이 오는 것을 막아줘요. 사실 비위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위가 사지팔다리를 주관하고 비위가 기육을 주관하고 비위가 전신 관절을 주관하기 때문에 비위가 좋지 않다. 비위가 물을 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무릎 관절 같은 데가 또 발목 관절이 잘 삐어요. 아기가 좀 환도가 시다는 사람. 또 관절 질환들이 잘 와요. 관절이 붓는다. 그래서 눈꺼풀은 비위와 속하는 비위와 연관된다는 것이 아주 완전히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이 오늘의 주제인데 역류성 식도염은 그럼 한의학적으로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바로 조잡증이라는 게 있죠. 조잡증이라는 것은 신경성 소화불량인데요. 목에서부터 가슴 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겁니다. 또 담음 위안통이라고 그랬는데 위완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식도를 거쳐서 위장까지를 위완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 밑에 담음 다크서클이 있어요. 이러면 이것을 담음 위안통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이 위완 쪽으로 병이 오면은 담음 위안통인데 이것을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심조, 여기 심장에 해당되죠. 조바심을 낸단 말이에요. 신경만 쓰면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심조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안 내려가는 듯 또는 아픈 듯 심장이 옥죄이는 듯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심조증인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하나입니다. 흉비증,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 그다음에 양기가 부족하면 펼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뭐가 걸린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사람 보면 한숨을 잘 쉬어요. 왜?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역류성 식도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요. 이렇게 병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병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구별해서 조잡에 의한 거냐, 담음 위안통에 의한 거냐, 심조증에 의한 거냐, 흉부에 의한 거냐, 양기 부족해서 오는 것이냐를 구별해서 치료해야 제대로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됩니다. 진통제까지 쓰는 거 쉽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요. 1년 약 먹었다, 2년 약 먹었다, 3년 약 먹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만 끊으면 다시 그런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아까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이에요. 화담청화탕, 담화를 꺼주는 거죠. 담화를 꺼주는 거. 이거는 조잡증, 양명형들,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볼따기가 통통하고 가슴이 큰 사람들, 배꼬리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 대개 화담청화탕이 정증입니다. 잘 맞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가미진탕, 이건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입술이 얇고 예민하고 신경만 조금만 쓰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둥거리고 가슴이 억제는 것 같은 이런 심조에는 향소평이산.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전철 탈 때나 좁은 공간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길경지각탕. 그 다음에 이기승양탕, 이거는 양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잘 치료되는데 특히 눈꺼풀이라는 것은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떨리는 것과 역류성 식도염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제대로만 치료해주면 바로 눈꺼풀 떨리는 현상이 동시에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